완벽해 보이는 여성을 만난 적이 있나요? 자신감 있고 매력적이며 사람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기죠. 하지만 그녀에 대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가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그 감각을 무시하면 수년간의 인생, 감정적 에너지, 그리고 자존심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과거에서 비롯된 패턴을 드러냅니다. 그건 말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비판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런 신호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3대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지키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그녀가 감정적으로 깊은 관계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임을 암시하는 7가지 숨겨진 징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번째는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부정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통찰이 얼마나 멀리 퍼질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대부분의 남성이 처음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나 성숙함에서 오는 여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선을 자주 넘나들었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 그녀를 만나면 며칠, 때로는 몇 시간 만에 커피를 주문하는 것처럼 신체적 친밀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맞은편에 앉아 눈을 마주칩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해 은근히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와, 자신감이 넘치네, 자유로워졌네, 나를 좋아하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자신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침식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건강한 여성은 친밀감에 있어 자연스러운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억압해서가 아닙니다. 친밀감의 무게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뢰, 취약성, 정서적 투자가 쌓여야 합니다. 그 장벽이 사라지면 그것은 해반이 아닙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그 경계가 너무 많이 넘어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강제로 열린 자물쇠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자물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무 쓸모 없이 그냥 거기 매달려 있는 거죠. 감정적 토대 없이 고강도 만남을 반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미가 사라집니다. 친밀감은 기계적으로 변합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작은 징후를 보세요. 대화가 친밀해질 때 얼굴을 붉히나요? 그녀가 망설이는 순간이 있나요? 그녀의 몸짓을 통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길을 수천 번도 더 가본 사람처럼 슬쩍 넘어가나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연스럽게 무릎을 스치거나 스파크가 느껴질 정도로 몸을 기울이나요? 그건 화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의 기억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겸손한 부족을 깊은 유대감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미친 불꽃을 튄다. 운명이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이전에 연기했던 대본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저 가장 최근에 출연한 배우일 뿐입니다. 대사가 익숙한 탓에 그녀에게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리듬, 타이밍, 그녀가 당신을 만지는 방식 등 모든 것이 연습된 것입니다. 친밀감이 감정적 무게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을 일상으로 만든 사람과는 처음에 마법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쌓인 감정이나 긴장감, 희소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감정적 독점이라는 접착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밀감으로 인한 즉각적인 편안함은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경계를 반복적으로 넘나들면 새로운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징후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녀는 영구적인 감정적 벽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당신의 맞은편에 앉아서 웃고 장난스러운 농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인생 이야기, 즉 재미있는 이야기, 매력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깊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취약한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연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감정의 벽을 가진 여성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면서도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마치 집을 구경시켜주면서 중요한 문은 모두 잠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복도를 들여다보고 장식을 감상하고 거실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가 보관되어 있는 방은요. 그건 닫혀 있습니다. 이 벽은 건강한 경계와 다릅니다. 경계는 서로를 알아가는 동안 두 사람을 보호합니다. 이건 다릅니다. 이것은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수년간 깊은 유대감을 쌓고 참실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벽돌에 기여했습니다. 일부는 배신으로, 다른 일부는 이별을 통해 상처를 남겼죠. 이제 그녀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대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 어린 시절, 그녀를 형성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녀는 반향을 전환할 것입니다. 농담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모호한 진부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주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남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부를 먼저 공유하며 그녀도 그렇게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 야망, 과거의 상처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당신이 이해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따뜻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그의 삼음하는 깊이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녀는 반응하는 것이지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균형이 생깁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도가 정해져 있는 관계에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갈등이 발생하면 그 벽은 뚫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잠시 사라지거나 또는 관계가 잘 안 풀린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친밀감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벽 뒤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표면적인 대화만 반복하고 물리적으로 아무리 가까워져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간극을 느낀다면 그 원인은 머릿속이 아니라 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벽입니다. 그리고 그 벽 뒤에 숨어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기력이 고갈됩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계속 혼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날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감정의 벽은 내부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좀 더 외부적인 것으로 자신의 궤도에 누구를 유지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왜 이것이 그녀의 성적 이력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남성 네트워크가 과밀하다. 그냥 친구일 뿐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소셜서클이 남성 위주일 때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메시지로 하루 종일 휴대폰이 불이 켜져 있을 때 어떤 주제를 꺼낼 때마다 이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연이 아닌 패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남성을 지속적으로 사귀는 여성은 타고난 친화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는 검증 루프입니다. 즉, 관계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남성의 관심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한다. 나는 매력적이라. 나는 관련성이 있다. 라는 조용하고 지속적인 히트. 그리고 그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 복수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유지합니다. 그녀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깊은 관계를 맺겠다는 의사를 밝힌 남자 절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물어보면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아, 그 친구는 무해해요. 또는 우린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 무해한 남자는 한밤중에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무해한 남자는 외출 중일 때 편리하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성 친구 관계는 최소한이거나 긴장된 관계이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과의 친밀한 우정에는 정서적 호혜와 깊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으로부터 빠르고 표면적인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을 훈련해온 사람이라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남자친구는 일반적으로 감정적 취약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관심을 보이고 종종 시시덕거릴 뿐입니다. 무언의 백업 계획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충성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녀도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녀는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만약 관계가 끝나거나 험난한 시기가 오면 그 친구는 며칠 만에 대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단에서 누군가를 승진시키면 됩니다. 남성의 관심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성은 진정한 의미의 여성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도요. 정신적으로도요. 그녀가 아무리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주장해도 당신은 항상 병쟁의 조용한 끌림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뢰의 토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밀한 남성 네트워크는 현재의 인맥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더 깊이 들어가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방식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선을 넘었는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과거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신중하지 못함.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것은 누군가의 과거를 감시하거나 완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서적 친밀감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프라이버시 감각과 선택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상대방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볼지도요.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신중함이 없는 여성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만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주말 여행을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사귀었던 사람 수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연애에 대한 생생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치 자신이 경험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여성이 이를 긍정적인 판매 포인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전달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언어의 부드러움도 없습니다. 방송하기에는 너무 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녀에겐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복을 통해 정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일이 충분히 많이 일어나면 더 이상 드물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물지 않으면 신성하지도 않습니다. 아내에게 과거에 대해 질문하고 반응을 지켜보세요. 만약 그녀가 방어적이 되거나 당신에게 뒤집어 말하거나 당신이 불안정하거나 구식이라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편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영향에는 관여하지 않고 논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함의 부족은 그녀가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사용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신뢰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친밀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의 배려가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이야기일 뿐인가요? 당신이 쌓아가고 있는 관계의 무게를 존중하나요? 아니면 그저 길고 평범한 시리즈의 다음 장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나요? 신중함이 왜 중요한지 그녀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중요한 이유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는요.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그녀의 행동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 즉 그녀가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서 드러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친밀감을 화폐로 사용한다. 이 유형은 위험합니다. 교묘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빠져들기 전까지는 놓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친밀감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친밀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하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청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의 신체 언어가 바뀝니다. 더 부드럽고 애정이 넘치며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매혹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장이 해소됩니다. 다시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틀렸어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결된 거죠. 반대로 화가 났을 때나 자신의 주장을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보류하는 것은 친밀감입니다. 정말 그럴 기분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계를 가장한 차벌입니다. 친밀감에 대한 당신의 욕구를 이용해 사과, 호의, 침묵 등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직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된 전략입니다. 짧고 이직률이 높은 관계에서 수년을 보낸 여성은 종종 어떤 도구가 통제권을 회복하는 데 가장 빠른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신체적 친밀감은 무기로 사용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생물학, 감정, 자아를 한꺼번에 활용하기 때문에 최고의 협상 카드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타이밍입니다. 내정이 언제 흐르고 언제 식는지 주의하세요. 즉흥적인가요? 아니면 항상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해준 직후에 나타나는 것 같나요? 그녀가 불쾌해할 때 정확히 사라지나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다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밀감이 화폐가 되면 사랑은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에서 당신은 결코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일 뿐입니다. 하지만 친밀감을 화폐로 사용하려면 의식적인 조작이 필요합니다. 6번째 징후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많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릅니다. 이는 연결 자체를 경험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남성을 읽고 조종하는 데 능숙함. 남자를 이해하는 여자와 남자를 연구하는 여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력, 공감 능력, 직관력이 뛰어난 타고난 여성입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입니다. 그녀는 다양한 유형의 남성과 충분히 많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성 행동에 대한 자신만의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떤 버튼을 언제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자존심을 정확히 건드리는 방식으로 당신을 칭찬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길 바라는 세부 사항을 알아챕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 책임감, 야망 근우려. 여러분은 드문 방식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집니다. 즉각적이고 완벽한 봉합은 종종 그녀가 당신을 얼마나 빨리 읽었는지를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강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불안감을 생각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녀가 그 지도를 갖게 되면 그녀는 당신을 노래처럼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싶을 때는 당신의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균형을 잃게 만들고 싶을 때는 자신간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녀의 영웅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음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고 그녀의 안심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험은 조작이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명백한 욕으로 당신의 삶에 들이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감정 상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 다정해야 하고 언제 거리를 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칭찬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계산적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여러분을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남성은 종종 이것을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감정적 변동성과 깊은 유대감을 혼동합니다. 최고조에 이르면 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점은 더 열심히 쫓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사이클에 중독되어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절입니다. 관계의 모든 감정이 발휘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바로 글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끈을 보게 되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삼팩의 순간입니다. 상대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 계속 춤을 추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동안 갖고 있던 통제권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징후들, 즉 경계 부족, 감정적 벽, 남성 네트워크, 조작은 모두 하나의 최종 패턴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그녀의 삶 역사에 대한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 패턴입니다. 바로 여기서 7번째 징후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녀는 단기적인 관계의 역사가 있다. 언뜻 보기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데이트를 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몇 달을 넘기지 못하는 관계,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관계 등 일관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나쁜 운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청사진입니다. 이런 경우 그녀가 맺은 모든 관계는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에 강렬한 끌림, 급격한 상승, 그리고 똑같이 빠른 붕괴. 그녀는 결말을 서로의 결정 또는 그냥 운명이 아니었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야기는 대개 외부 요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타이밍, 상황, 상대방의 결점. 결코 자신의 무능력으로 지속되는 무언가를 만들지 못합니다. 진정한 장기적인 헌신은 허니문 단계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작업에서 만들어집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참신함이 사라질 때, 서로의 차이를 헤쳐나가야 할 때, 바로 그때 깊이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경험할 만큼 오래 머물지 않았다면 그 단계를 다룰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패턴은 또한 더 깊은 무언가, 즉 새로운 매력의 최고점에 대한 갈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나비, 끊임없는 문자 메시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그 흥분이 사라지면 다음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은 참신함과 같은 흥분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성 파트너를 만날 때마다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깨지는 일이 반복되면 지속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뇌의 능력은 감소합니다. 마치 사본이 사본을 복사하는 것과 같이 각각의 사본이 선명하지 않게 됩니다. 파트너가 많아지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연애사에 주목하세요. 그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질문하세요. 패턴을 찾아보세요. 6개월을 넘긴 연애가 한 번도 없었다면 이는 무작위적인 연애가 아닙니다. 이는 그녀가 연애를 지속하는 데 있어 검증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잔인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초기 흥분, 단계를 넘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패턴을 보인다면 왜 당신과는 다를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특별하고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녀는 정착할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음 히트작의 참신함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익숙해지고 설렘이 사라지면 그녀는 다음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지내는 불편함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과거라면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목록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 전에 떠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녀는 또 다른 단기적인 관계를 그냥 운명이 아니었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실패한 모든 관계의 공통분모가 바로 그녀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7번째 징후, 즉 모든 것을 드러내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징후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합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적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여성이 모든 남성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방금 그녀가 많은 남자와 잤다는 7가지 숨겨진 징후를 보셨습니다. 너무 일찍 친밀감에 익숙해졌다. 영구적인 감정적 벽. 남성 네트워크가 과밀하다.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신중함이 없다. 친밀감을 화폐로 사용합니다. 남성을 잊고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단기적인 관계의 역사, 이 중 몇 가지를 알아차렸다면 판단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여성의 선택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순결이나 비현실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행동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간, 에너지, 감정을 누구에게 투자할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남성은 여성의 성적인 이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그들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남성은 신경을 씁니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단식으로 친밀감을 소중히 여기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신체적 연결을 우연이 아닌 의미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선호도입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 파트너 수가 많은 여성은 통계적으로 이혼율이 더 높습니다. 관계 만족도가 낮습니다. 장기적인 유대감을 갖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뇌화학은 성 파트너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허 결합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징후를 보고 파트너에게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파트너를 떠나면 됩니다. 죄책감도, 수치심도,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기준은 여러분이 정하세요. 누구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위험 신호를 무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판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자신의 가치관을 희생할 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기준.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기 존중으로 귀결됩니다. 기준을 가질 만큼 자신을 존중하고 있나요?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스스로를 떠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존중하나요?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파트너를 선택할 만큼 자신을 존중하고 있나요? 대답이 제라면 이러한 징후는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여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여성이 여러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투자한 관계에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비호환성을 발견하는 것보다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이 있습니다. 본능을 믿으세요. 이러한 패턴이 보이면 사라지길 바라며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행동은 미래의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희망이 아닌 현실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세요. 미래의 자신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가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 이런 징후를 본 적이 있나요? 무시하고 지나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수년간의 시간 낭비에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들어야 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진실은 때때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준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와 일치하는 과거를 가진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가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반영하는 사람.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더 적은 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파트너를 맺는 것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혼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어떤 표지판이 가장 공감이 되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정의 벽이었나요? 단기적인 관계 패턴. 상대방을 조종하는 전술. 저는 모든 댓글을 읽었으며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남성들이 놓치고 있던 패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공유해주세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을 태그해주세요.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주의하세요. 분별력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자신의 기준을 타협하지 마세요.